그날 밤 궁 안에는 이상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혼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횃불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침전 앞에서 내관들은 조심스럽게 물러섰고 궁녀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신방에 들었다는 것, 그것만큼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던 그 순간 침전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낮고 가느다란 소리였지만 궁녀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신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왕의 신부가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엉킨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울음 사이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가 무언가를 왕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왕과 왕비 사이의 일이었고 그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신부가 꺼낸 그 한마디는 궁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왕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그 신부는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왕은 왜 움직인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날 밤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왕조 시대였습니다. 왕은 즉위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왕비를 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매번 간청했고 왕실 어른들도 재촉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면 왕실의 후계가 필요하다. 왕비 자리가 비어 있으면 후궁들 사이에서 암투가 생긴다. 민심도 흔들린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 이유를 두고 갖가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선왕의 죽음이 왕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말도 있었고 왕이 이미 마음에 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왕비로 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정사를 보고 밤늦도록 서책을 읽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결국 왕비를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은 즉위 5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양반가의 딸들, 뼈대 있는 가문의 여식들이 차례로 입궁했고 왕은 그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간택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마지막 간택에서 왕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에 따라 다르게 불리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냥 신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신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부를 선택한 것은 그녀가 간택 내내 한 번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처자들 사이에서 그녀만은 반듯하게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함이었습니다. 왕은 그 담담함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도 가문의 어른들도 심지어 신부와 가장 가까운 시비조차도 그 마음의 깊이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신부는 왕비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신부에게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사관을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관으로 일했고 집안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부는 어릴 때부터 그 기록들을 몰래 읽었습니다. 여자가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밤마다 촛불을 켜고 몰래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기록들 안에는 왕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총애를 받다 하루아침에 폐위된 왕비, 아들을 낳았음에도 끝내 사약을 받은 왕비, 궁 밖으로 쫓겨나 이름조차 지워진 왕비. 그 이야기들이 신부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왕비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끝이었습니다. 그것을 신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택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왕비가 된다는 소식에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혼수를 준비하느라 밤잠을 못 잤습니다. 신부는 그 기쁨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간택에 임했고 담담하게 왕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궁 안팎이 온통 붉고 금빛으로 물들었고 악사들의 음악이 하루 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궁 밖에서 환호했고 신하들은 왕실의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빛났습니다. 신부는 그 빛 속에서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새벽부터 단장을 시작해 무거운 예복을 입고 무거운 머리 장식을 얹고 종일 의식을 치렀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자리가 끝나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하객들이 물러가고 궁녀들이 신방을 정리했습니다. 신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내리깔고 무릎을 가지런히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신부의 손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들어왔습니다. 왕은 신부를 보았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왕은 잠시 서 있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신부는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은 당혹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우는 것이오? 신부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왕비의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왕의 질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이 이야기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 안에는 수년간 쌓아온 모든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자리가, 이 궁이, 이 삶이 무섭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왕의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이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경솔하다며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차갑게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신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끝났을 때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소. 신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은 신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간직하고 있던 것을 꺼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즉위하던 날 나는 무서웠소. 이 자리가, 이 궁이, 이 무게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소. 왕이 무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
하지만 당신은 말했소. 그것이 용기요. 신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왕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궁이 무서운 곳이 되지 않기를 바라오. 하지만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나는 알아야 하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그것을 오늘 밤 말해주겠소? 그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왕실의 기록들을 읽었다는 것, 왕비들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것, 이 자리가 화려하지만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왕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말을 마쳤을 때 왕은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틀리지 않았소. 이 궁은 위태로운 곳이요. 하지만 그 위태로움을 만드는 것은 왕이요. 나는 당신에게 그런 왕이 되지 않겠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왕은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내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왕이 정사를 보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그 전에 왕이 스스로 움직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왕은 직접 옷을 챙겨 입고 측근 내관 한 명만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이 향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궁 안의 오래된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고 오랫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문서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왕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졌습니다. 왕은 전 왕비들의 폐위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약을 내린 기록, 궁 밖으로 쫓아낸 기록, 이름을 지운 기록들을. 왕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읽었습니다. 내관은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 기록들을 읽은 것은 반나절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 왕은 기록들을 덮고 일어나 한 가지 명을 내렸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기록들 중 억울함이 있는 것을 다시 살피라. 죄 없이 폐위된 것이 있다면, 명예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보고하라. 신하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전왕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왕의 권위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일이었고 당시 그 결정에 관여했던 신하들의 가문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반발했습니다. 전하, 지난 일을 다시 들추는 것은 나라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신하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안정이 무엇이오? 억울함을 덮어두는 것이 안정이라 생각하오? 신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록들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문서들, 오래된 신문 기록들, 당시 사관들이 남긴 메모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폐위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관이 몰래 남긴 메모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왕비는 후궁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이후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녀 자신은 폐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왕은 오래도록 그 기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약을 받은 왕비가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영모에 가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파헤친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왕비는 영모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외척 세력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외척 세력이 왕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왕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사약을 내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왕은 그 기록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은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돌려주겠소. 억울하게 지워진 이름은 다시 기록에 올릴 것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 하더라도. 그날 이후 기록이 고쳐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워져 있던 이름들이 다시 역사 속에 올라왔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에 넣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누군가를 구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왕이 살아있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냐고 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왕이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왕비가 된 신부는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왕이 혼인 다음 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하지만 내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왕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읽었던 기록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왕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밤마다 두려워했던 자신을. 하지만 이제 그 이름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날 밤 신부의 울음이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왕비는 그날 저녁 왕을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록을 바로잡으신 것이 저 때문입니까? 왕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반은 당신 때문이요. 왕이 답했습니다. 무섭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나는 말했소.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나 스스로 생각했소. 이 궁에서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소. 그 이후의 이야기가 모두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기록을 바로잡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비를 둘러싼 궁중의 권력 구조를 바꾸려 했고 후궁과 외척이 왕비의 자리를 흔드는 관행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관행을 건드리는 일이었고 당연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왕이 왕비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비가 왕을 휘두른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외척 세력은 왕비의 가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 책에서 읽은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 곁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가문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왕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를 찾아내 처벌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왕비는 혼자가 아니다. 왕비는 그것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은 여전히 위태로운 곳이었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더 이상 그 두려움 앞에서 혼자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서 그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간택에서 그랬듯이 담담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과 왕비가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고 오래도록 함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밤 신부가 꺼낸 그 말 한마디가 한 왕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움직임이 수십 년간 지워져 있던 이름들을 다시 역사에 돌려놓았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세 글자가 쌓인 먼지를 걷어냈습니다.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부는 왕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자리에서 솔직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왕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바뀝니다. 거대한 군대 때문이 아니라, 화려한 연설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조용한 방 안에서 솔직하게 꺼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 밤 침전에서 흘러나온 울음소리를 궁녀들은 오래 기억했다고 합니다. 두렵고 슬픈 울음이었지만 그 울음이 결국 무언가를 바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뀐 무언가가 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바꾸었다는 것을. 이것이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혼인 첫날 밤 신부가 울면서 꺼낸 한마디. 그리고 다음 날 왕이 직접 움직인 이야기.